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6일 최병묵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에서 포퓰리즘.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포퓰리즘으로 유권자들한테 무언가를 해주겠다 그러면 표가 나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 그러면, 재난지원금을 주면, 국고가 탕진이 되니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재난지원금을 풀었을 경우, 과연 그러면 그 다수가, 이거 안 받겠다든지, 내지는 그 표를 준 정당에 나는 안 찍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거는 경험적으로 보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퓰리즘은 사실 정치인들은 늘 유혹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거법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동장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법원인데, 이번에 법원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에 대한 포퓰리즘 이거에 제동을 걸었는데, 두 번씩이나 제동을 거는 게 바로 일산대교 문제입니다. 일산대교는 잘 아시다시피 일산 쪽에서 강화도 쪽으로 가는 그 다리를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입니다. 국민연금은 누구 겁니까? 결국 우리 국민들이 돈을 내서 조성해 놓은 돈이죠. 여기가 최대 주주인데, 자, 이거를 전격적으로 무료화를 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 9월 달쯤에 당시 이제 경기지사였죠. 이재명 후보가 형법적으로 봤을 때 일산대교 유료화는 배임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산대교를 국민연금이 이제 돈을 대가지고 지었겠죠. 그래가지고 몇 년간 통행료를 어떻게 받는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계약이 돼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돈을 받는 건데, 유료화를. 그게 오히려 배임 행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 그러니까 유료화 취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국민연금은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단독 주주인 동시에 자기 대출 형태로 사채 수준의 고리대출을 한 채권자다. 무슨 얘기냐면 국민연금이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단독 대주주가 되면서 국민연금이 거기다가 대출을 해주는 형식인데 이 대출 이자가 너무 비싸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싸게 하든가 무료로 하든가 이렇게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직을 퇴임하기 10월 18일 날 퇴임을 했죠. 그때 마지막으로 자, 일산대교 이거 무료화해. 왜냐면 일산, 고양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그쪽에 거의 인구가 200만이 넘습니다. 그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봐야죠. 이게 앞뒤 따져보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밀어붙였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산대교 무료화를 결재를 하고, 그리고서 경기도지사직을 퇴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바로 이어서 이 일산대교 주식회사에다가 민간 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 시행자 지정, 이 취소를 위한 공익처분 통지서를 통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간 사업자로 지정하는 거 취소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일산대교에서 손 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무료화가 진행이 됐는데 10월 27일 날 12시부터. 아니, 일산대교가,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바로 당일날 이 집행정지 취소 소송을 관할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처분 신청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법원이 11월 3일 곧바로 며칠 뒤에 이 처분의 당부를 따져볼 기회조차 없이 법인 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건 처분은 가장 강력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불가피한 사정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 본안에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일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가 여기에 또 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이걸 추가로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산대교 측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도 또 가처분 신청을 했겠죠. 근데 그 가처분 신청이 어저께 또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도 이겁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가처분 신청을 다시 받아들였고요. 결국은 일산 주민들이 이제 통행료를 18일부터, 오늘 16일이니까 내일 모레군요. 모레부터 통행료를 낼 수밖에 없게 됐다. 자, 이런 건데, 이 문제는 원래 일산 주민들이 통행료가 과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이제 무료화를 추진했던 것인데, 뭐 일반 주민들로서야 과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관할 관청이 거의 강제로 빼앗다시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도.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 측하고 협상을 잘 해야죠. 그런데 경기도는 우리가 합당한 보상을 치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일산대교를 경기도가 자기 돈으로 왜 안 지었을까요? 지을 돈이 없으니까 안 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끌어들여서 지어서 대신 유료화를 해서 언제까지 원금을 뽑아가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중간쯤에서 이제 일산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자, 그럼 그거를 우리가 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합당한 가격을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가요, 이 일산대교 주식회사에다가 제시한 가격이 대략 한 2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치, 일산대교의 가치는요, 따져보면 얼마인지 경기도하고 합의가 잘 안 됩니다. 일각에서는 뭐 7천억 원쯤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경기도가 후려쳐서, 그러니까 일산 주민들이 이제 반발하고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재명 경기도가 국민연금을 후려쳐서 이걸 어찌 보면 거저먹으려고, 이거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약탈 아닌가요? 그럼 그 손해는 결국, 만약에 국민연금이 손해를 받는다면 국민연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 그게 누구 돈인데? 결국 국민들 돈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돈을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일산, 고양 뭐 이런 데 주민들이 강화도로 왔다 갔다 하는, 그걸 무료로 해주는 셈인데, 이런 봉익임선달은 없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이게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일산대교 주식회사 사람들, 그러니까 일산대교 주식회사 사람들은 국민연금이 단독 대주주니까 이 사람들이 배임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마치 경기도, 그러니까 이게 유료로 하는 것이 경기도의 배임행위인 것처럼 주장을 했지만, 실제 법원이 판단할 때는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이걸 그냥 싸게 경기도에 넘겨버리면 일산대교 주식회사, 국민연금의 배임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이것도 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유권, 이게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선거라는 게 없었으면 이런 황당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선거를 앞둔 일종의 매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산 고향에 있는 유권자들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크게 한턱 쏠게. 자기 돈으로 쏘는 것도 아니면서 결국 국민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거면서, 이런 게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퓰리즘을 결국은 법원이 막았다. 그것도 뭐 이리저리 빠져가면서 뭐 자꾸 법률적으로 대응하고 어쩌고 그러면서 이 무료화를 적어도 상당 기간 끌려고 하는 경기도 이 꼼수, 그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으로 일단 막았다. 그리고 이제 본안 소송에서 다퉈보면 되죠. 왜냐하면 경기도의 입장은 사겠다는 입장인데 후려쳐서 사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면 일산대교 주식회사, 즉 국민연금이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은 그건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포퓰리즘에 제동을 걸었다, 이런 건데, 이런 제동을 거는 기관이 없으면 결국 포퓰리즘이 횡행하게 된다. 지금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재난지원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첫 번째 기억나시죠? 작년 총선 직전에 재난지원금을 풀었습니다. 이거요, 선관위 관계자, 선관위에 오래 있었던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요, 그때 선관위가 이걸 제동을 걸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보면 이건 명백한 이해유도 행위입니다. 이해유도라는 게 뭐냐면, 뭘 주겠다는 걸 약속하거나 아니면 실제 주거나
그건 정치적 용어로 보면 매표행위고 공직선거법에 보면 이해유도행위입니다. 이거는 못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당연히 문재인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자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0만 원씩 풀겠다라고 했을 때 중앙선관위가 그걸 제동을 걸었어야 된다. 그걸 실제 푸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이고 풀다고 약속을 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다. 근데 중앙선관위가 결국 뭐 거기에 그 문재인 캠프에 있던 사람이 무슨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들어가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중앙선관위가 그에 대해서 아무런 제동을 안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만 앞두고 있으면 돈 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제동을 안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뭐 감사원이 됐든 선관위가 됐든 그다음에 뭐 이런 법원이 됐든 이런 곳에서 이런 부당한 일, 이런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데 김명수 대법원이 그런 걸 지금까지 김명수 법원이 제대로 못했다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아마 경기도는 첫 번째 법원이 이거 무료화 안 돼 라고 했을 때 안 따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다른 판사한테 가서 또 한 번 판단을 받아봐서 결국 두 번 제동을 걸리고 나서야 이게 이제 결국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렇게 되면요 법원의 권위도 자칫 잘못하면 무너지고요 선관위 권위 거기는 뭐 무너진 지 벌써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각각 이런 판단을 해줘야 되는 기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기관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이번에 법원이 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런 포퓰리즘에 제동을 걸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보면 큰 역할 저는 뭐 제 역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역할을 법원이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대선을 앞두고 또 재난지원금 이것도 선관위도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이 문제를 정말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내부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앞으로 선거 때마다 재난지원금 얘기 나오고요 재난지원금 아니면 뭐 무슨 명목으로든 선거 때마다 국가 예산을 푸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게 과연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관련 기관에서 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